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지난 만남에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2024년 10월 9일자의 부산광역시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지난 만남에서 언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죠. 지난 만남에서 다 정리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0년 9월 14일자의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49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 또한 이미 정리해 드렸고요. 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재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8월 19일자의 부산광역시 행정예고 제2024-2636호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러한 행정예고에 따라서 2024년 10월 9일자의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26호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쪼개기 한 토지 건물 등의 경우는 분양받을 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분양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거 명심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20년 9월 14일자의 고시의 핵심 내용 또한 함께 정리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4년 10월 9일자의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26호의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점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간략하게 재점검해 보도록 하죠.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 부분이 바로 제2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 이게 중요한 목적이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따로 정하는 날, 예, 이를 기준일로 하겠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라고 제77조 제1항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의 핵심 내용 정리해 보면 말입니다. 시도지사는 말이죠.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앞에 제시된 이러한 것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말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후 쪼개기를 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들을 모두 다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 대상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49호의 핵심 내용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시는 2020년 9월 14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것이 2024년 10월 9일 고시에 의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 정도는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권리 산정 기준일은요, 부산시에서 해당 자치구군의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 원안 의결과 조건부 의결에 한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를 통보한 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자치구군에서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신청을 받은 부산시에서 그 심의 결과가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로 나왔을 경우 통보한 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미리 말씀드리죠. 그렇지만 2024년 10월 9일 고시에 따르면요. 바로 신청한 날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요. 신청한 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으로 변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난 만남에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믿고요. 부담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화면에 이 내용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2024년 10월 9일자의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관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265의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 이미 다 정리해 드렸던 것 맞죠? 그리고 이 부분 또한 지난 만남에서 제가 행정예고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재점검하는 기분으로 재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눈에 익죠. 제2항 눈에 익죠에 따라서 고시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1이라는 것은 두 갈래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2024년 고시에 있어서는 두 갈래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구역과 정비계획 위반 요청 구역으로서 말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구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2020년도 고시와 다르게요, 신청한 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 맞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구역의 경우 신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적정성 판단을 위해 구군에서 부산광역시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최초로 무엇한 날요? 그렇죠. 신청한 날. 물론 심의 결과는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로 나왔을 때에 국한하겠다는 거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위반 요청 구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구군에서 중간에 여러분들 혼자 읽어봐도 좋을 테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군에서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 부산광역시에 통보한 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삼겠다는 겁니다. 물론 위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국한된다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때요? 그럼 과거보다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투기 억제이죠. 무분별한 쪼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2번 지정 사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 내 무분별한 토지분할 쪼개기죠.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이 또한 쪼개기이죠. 공동주택 건축, 이 또한 쪼개기이죠. 등의 투기를 억제하여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 지정사유, 즉 지정의 목적을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쪼개기 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3번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구체적으로 제1항 각호 1호부터 5호까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기재해두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혼자서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였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